근데 이제 저는 애를 낳고 정말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방황하고 고뇌하고 좀 슬프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, 그런데 제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안녕하세요, 북주부입니다. 드디어 12발자국 후기를 남깁니다. 제가 12발자국 이제 남기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요새 적게 말하기 이런 걸 연습하고 있거든요. 하도 말이 많아서. 그래서 줄이느라 이제 정리 좀 해보느라 조금 늦었고요. 예, 이제 여기서 1, 2부로 나누려고요. 그래서 1, 2부로 나누는데, 그 1부는 이제 제가 느꼈던, 제 삶에 느낄 만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, 2부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,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강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소설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 자기계발서 읽으시는 분들, 그 저희 남편 같은 분들도 이걸 읽으면 이제 읽기 쉽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,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. 제가 어땠고, 이제 제 성향에 대해서도 돌아보고,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도 돌아보고, 이 책이 이제 다 이제 좀 유명하신 뇌과학자 그 정재승 그 작가님이 쓴 건데요. 그 정재승 작가님은 제가 TV가 없어가지고 알뜰신잡인가? 거기에 나왔잖아요. 1부인가 2부인가. 아무튼 거기에 나와서 유명하신 분인데 책을 워낙 많이 내셔가지고 과학 콘서트인가? 그 책을 쓰셔서 또 유명하고, 그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3가지를 얘기를 할게요. 3가지를 얘기하는 게 좋다고 또 책에서 봐가지고 바로 실험을 해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.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두려움, 불안 때문에 우울함이 왔었잖아요. 이제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두려움과 불안은 진짜 쓸데없는 감정이라는 거를 더 느끼게 해준 책이고요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분이 이제 미래를 알게 되면 이런 거 있죠. 뭐 지실험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, 지실험이 거기 보면 미리 공포를 알고, 뭐 예를 들면 1, 2분 후에 너는 뭐 주사를 맞을 거야,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, 2분 동안 진짜 극에 달하는 공포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모르면 그냥 쑥 오면 그냥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냥 공포가 덜하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,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, 저는 그거를 상상해서 공포를 미리 만들어 버리니까,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구나, 이런 거를 또 이 책을 보면서 새삼 또 느끼게 됐고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부님들이 이제 제일 유심히 볼 수 있던 내용이 하나가,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접하는 그 이유는,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거나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뉴스도 보면 너무 잔인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서 좀 되게 새삼 무섭거든요. 아까 두려움과 불안을 좀 증가시키는. 왜냐면 저 혼자 살 때는 좀 그나마 덜했어요. 그냥 제 몸만 잘 간수하면 되니까. 근데 지금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좀 그런 게 더 심해졌거든요. 불안감이, 2명 불안함을 다 가져야 되니까. 그래서 제 애가 이제 태어났을 때 메르스가 유행이라 밖에를 못 나갔어요. 그래서 집에 있어서 뭘 하겠어요? TV? 그리고 뭐 인터넷을 많이 했겠죠? 그러면서 또 불안감을 증가하고, 그나마 나은 건 라디오라고 생각하는데, 저는 좀 라디오를 많이 듣고 그나마 좀 나은 게, 라디오는 좀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인기가 덜한 걸 수도 있고, 다른 매체에 비해.
그런데 또 이제 음악도 나오고 좀 정신과 의사분들도 많이 초빙돼가지고 그런저런 사연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TV, 인터넷보다는 좀 라디오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기사에 보면, 기사만 요새는 보면 좀 알 수가 없으니까 댓글을 보잖아요. 그리고 뭐 유튜브나 웹툰 볼 때도 댓글을 보면 그렇게 싸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한국 전쟁 나는 것도 그것도 무섭고, 두 번째는 한국 남자와 여자가 싸울 것 같은 거예요.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, 뭐 불안하다, 걱정된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고 이랬었는데, 다행히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인터넷 안에 그 자기 생각을 그냥 뭐 솔직하게 내비쳤을 수도 있죠. 그 만났을 땐 얘기 안 하고.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예 그런 생각이 없거나 뭐 그렇게 실감을 못 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만 보면은 굉장히 우울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2부에도 나올 건데, 저기 1부에도 1, 2부 다 얘기하고 싶은 게, 이분이 이제 나만의 지도를 그려봐라, 내 인생의 지도,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, 우리는 평소 길을 잃어본 경험이 별로 없죠. 길을 잃어본 순간 우리 세상에 대한 지도를 얻게 됩니다.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이렇게 좀 와닿았어요. 우리는 정답만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방황을 못 하잖아요. 방황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막 이렇게 찾느라 제대로 방황을 못 하는 이제 이 환경에 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애를 낳고 정말 방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방황하고 고뇌하고 좀 슬프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, 그런데 제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,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. 이래서 이 지도를 그제서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. 왜냐면 그전에도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억압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상 방황은 했지만, 문제는 잡아주는 역할을 조금 이제 잡아주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저기 애를 낳고 어떠냐면, 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.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피하질 못하고, 저는 막 일하면서 유도리 있게 좀 피하고 막 이렇게 덜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완전 정통으로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못하는 일을 잘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이제 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. 내 생각 자체에 있는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는 생각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하고 좀 무심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책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도 이제 좀 수정하면서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애를 낳고 제2의 삶을 사는 거다. 그거에 공감을 하는 게, 제대로 방황을 하면서 내가 내 이성의 끈을 제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면서, 저는 예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이제 조금 더 우울함이 이렇게 있었지만, 그 후에는 좀 극복하고 나서는 이게 좀 삶인가? 내가 좀 주체하면서 하는 것 같다, 뭔가를.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,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좀 그거 살림 이런 거 하느라 정신 없겠지만, 둘이 있는 시간 이제 웃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약간 쉬는 시간에 좀 제2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좀 기회가 아닐까, 이 생각도 들기 때문에, 우울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못 해요. 또 우울함을 좀 극복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. 또 이제 사람 이제 이 얘기랑 좀 이제 연관이 있는 게,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고정 마인드셋,
이제 성장 마인드셋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옆에서 내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뭔가 시도를 했을 때 좌절할 때나 그러면 격려해주고 잘할 때는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이 옆에 꼭 이제 있으면 좋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없다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남편이 미울 때도 있지만 남편이 그런 걸 좀 해줘요.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좀 잘한다 열심히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용기 내서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. 같은 사람이라도 좀 너는 이제 육아를 못하지만 뭐 다른 걸 잘하잖아 뭐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하는 사람, 그리고 육아 하다 보면 좀 늘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일부도 좀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도움 되실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. 이거 말고도 엄청난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리뷰보다는 리뷰 그거 아시죠? 뭐 이렇게 북 리뷰 찾아다다 보면은 저 또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, 그래서 꼭 저는 리뷰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자신이 읽어보고 그런 거 있어요. 뭐 유튜브에도 뭐 책 읽어주는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한 거를 그냥 알려주잖아요. 이렇게 뭐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면서 막 정리해주고 이렇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지만 내가 와닿는 내용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. 주 내용은 그거지만 다른 문장에서 내가 더 느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도 이렇게 몇 개를 꼽긴 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많은 것이 와닿거든요, 진짜.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, 그러니까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2부에서 봐요.